네, 지금 라즈베리 파이 4 이렇게 모델 B의 4GB짜리 램을 가지고 있는 이 라즈베리 파이 4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서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플렉서블 커넥터가 연결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밑쪽에 보면은 이처럼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뒤편에는 소켓 외에는 특별한 칩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전면에 모든 칩들을 배치하고 기능을 확인하기 편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 HDMI가 하나,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SD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켓이니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들고 화살표 방향대로, 그리고 금속 부분이 아래가 되도록, 이 제가 바라본 소켓의 아래에 닿도록 요 금속 그 밑에 소켓이 보이시나요? 소켓 밑에 그 금속들이 보이시나요? 금속이 닿도록 이렇게 놨습니다. OS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 SD 어댑터가 요구되고 있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네, 이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USB가 연결되어서 컴퓨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이 허브입니다. 이 여기 보면은 S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SD 형태로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OS를 설치하고 요 마이크로 SD를 뽑아서 여기 다시 넣으면 이제 이것이 OS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본체에서 봤을 때 이 플렉서블 커넥터가 존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플렉서블 커넥터가 오면은 요 사이 넣은 다음에 꼭 누르면 다시 고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공식 라즈베리 파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3라고 일단 되어 있고, 이때부터 이제 이것이 진행되어서 그러는데, 여기 7인치라고 적혀 있고 터치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다를 수 있죠. 자,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전원과 그리고 그라운드 선이 있는 걸 보여지고요. 접지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렉서블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커넥터고, 이 파란 색깔 이쪽이 이제 커넥터와 연결이 되는 케이블입니다. 자, 꺼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플랫 케이블을 요 금속 부분이 커넥터 닿도록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이 반대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단자, 핀 하나하나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볼 때는 이 디스플레이의 뒤쪽에 이제 있으니까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 터치스크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필름이 일단 있었고, 이 보호 필름을 떼어내고 이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라즈베리 파이 201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버전 1.1D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블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커넥터, 이것과 이 본체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위가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가 어디가 이제 커넥터 부분인지 봐야 되죠. 여기 살짝 보면은 여기 아래에 자동화 홈들이 보여요. 이 홈들이 바로 그런 금속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금속 부분이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딱 크기가 이 각각 단자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꽂은 다음에요. 이 사이드에 나와 있는 이 검은 색깔 플라스틱을 밀면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에 그런 재질을 누를 만큼 힘을 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누를 때에는 저 같은 경우 여기 플라스틱 잡고 이렇게 누르는 편이거든요. 네, 소리 들리셨죠? 딱딱하고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다 내려가서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펄럭펄럭 거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쪽이 본체 라즈베리 파이, 저는 4인데요. 이 4에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죠. 여기 보면은 아래 보면 도도도 홈이 보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금속 단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금속 단자가 이쪽에 단자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뒷면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거를 지금 사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고 제가 눕혀 놓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여진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눕혀져 있고요. 이 금속 되어 있는 부분, 이 금속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쪽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근데 여기는 아까처럼 딸깍 소리는 안 나고 그냥 꾹꾹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라즈베리안을 설치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쪽 커넥터,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 핀 40개짜리 요 핀에 대해서 혹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이쪽 핀 번호는 요 플랫 케이블에 가까운 쪽이 1번으로 시작하고요. 가장 왼쪽 위가, 바로 옆에가 2번, 그리고 왼쪽 아래가 3번, 그 옆에가 4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 빨간 선이 2번 핀이고요. 이 검은색 선이 6번 핀에 연결이 됩니다. 제가 PPT에서는 명확히 보여드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원 선과 그리고 그라운드 선을 연결 잘 마쳤으면은 이제 아까 마이크로 SD 카드 OS 설치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창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검색하면 이렇게 중간까지 내려가야만 이 인터넷 사이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RASP 그리고 뒤에는 딸기라고 의미하는 berry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 Y를 지워도 나오고요. R까지 지워도 나오고 하나 더 지워도 나오고 결국에는 라즈하고 B까지만 지워도 이렇게 raspberrypi.org 사이트에 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중에 라즈베리 파이 OS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recommended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추천된 소프트웨어도 포함해서 함께 인스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PC와 맥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PC와 맥에 컴패터블한
그러한 OS도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의 프로덕트, 어떤 제품들이 존재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키트도 존재하고 또 키보드도 있고 작은 보드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기기 중에 DAC라던가 이런 거 존재합니다. 그 케이스 팬이라던가 네, 마우스 등등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특히나 카메라도 함께 호환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필요하면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OS 라이트 버전과 데스크탑 버전의 차이를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GUI,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OS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화면 하단과 같이 그런 추천받은 소프트웨어 포함된 8GB짜리 이미지 파일이 있고 이미저라는 것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중인데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왼쪽은 OS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설치할 SD카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건드리실 필요 없고 이 OS 중에서도 이제 훌을 한번 선택해 보았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준비했던 마이크로 SD 카드가 8GB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 지워도 8.6기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7.45기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64GB짜리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풀로 설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요. 오른쪽 중간에 주주 SD 카드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었던 64기가짜리 그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라이트를 하면은 본래 갖고 있던 데이터를 다 지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yes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preparing for writing OS를 그 SD 카드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SD 카드로 라즈비안을 준비했습니다. 64GB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꽂아가지고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렉서블 PCB 밑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금속 부분이 제가 바라보는 쪽 아래로 닿도록,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금속 단자들이 보이실 텐데 이게 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꽂았습니다. 이 상단면이 이 소켓 바깥쪽을 보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보았고 이제 전원을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USB-C로 전 라즈베리 파이 4인데 이 USB-C로 바뀌어가지고 USB-C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네,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루트 파일 시스템을 리사이징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부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드디어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랬고요. 자, 이제 마우스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초의 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Welcome to the Raspberry Pi desktop. Before you start using it, there are a few things to set up. 그러니까 최초의 설정을 할 것이 있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United Kingdom, British English, 그리고 런던이라고 하는 몇 가지 선택 사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에 타임존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를 결정할 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은 기본 세팅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그냥 아무런 비밀번호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화면에 이 라인 같은 것이 보이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블랙 보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면 바깥쪽에 검은색 꽉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 재설정을 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잘 지금 꽉 채워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넥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찾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게 내부에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무선 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홍홍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라즈베리 파이 버전 3 이후의 장점입니다. 무선 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럼 특별한 뭐 무선 랜 USB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Operating System and Application will now be checked and updated.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체크하고 업데이트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지 다운로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과 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셋업 컴플릿 진행되었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라즈베리 버튼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최초 가장 상위에는 프로그래밍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블루제이 자바 그 ID라고 하는 거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블루제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던가 뭐 지니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그린풋이라던가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 혹은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학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스메티카라던가 올프레임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에듀케이션에 스마트 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 부분일 것 같죠. 그리고 오피스에 사용될 수 있는 거,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워드 등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리브라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크로미움이라고 해서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존재되고 있어요.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운드 비디오 설정하는 거, 그 이미지 뷰어라던가 그 자체 내장되어 있는 게임들, 액세서리들이 존재하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뭐 SD 카드를 복사하는 것이라던가 태스크 매니저, 우리가 윈도우에서 살펴보는 그 태스크 매니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볼 때 활용할 수 있는 헬프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자체 설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설정의 선호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뭐 더하거나 지우거나,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이 외관들 appearance를 세팅할 수 있고, 네임 메뉴를 바꿀 수 있고, 마우스나 키보드 설정할 수 있고, 프린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라즈베리 페이 자체를 이 컨피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화면 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가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의 탭이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시스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퍼포먼스,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워드라던가 요거 지금 라즈베리 파이 자체의 호스트 네임, 그리고 부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 뭐 데스크탑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CLI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로그인을 바로 할 건지 볼 수 있고, 네트워크라던가 그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를 또 볼 수 있고, 퍼포먼스, 그리고 이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가 위치하고 있는 로컬을 설정해주고 타임존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이 수신하고 송수신하고 이럴 때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맞출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킹덤 정보가 잘 안 맞는 경우에 US로 진행을 하면 잘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다 개선되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추후에 또 설정 바꾸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웹브라우저 한번 열면요. 이렇게 원래는 raspberry pi.org가 나오게 되는데 전 한번 열었다 닫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웹스토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위해서 오른쪽 위 상단에 있는 current user를 눌러가지고 사인인을 지금 시도해 본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그리고 이메일을 넣었더니 아래와 같이 제 거가 지금 현재 gflip으로 로그인 시도를 검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gflip에서 검증을 클릭했더니 다음과 같이 로그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turn on sync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제가 원래 크롬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제 거 로그인 할 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 와이파이가 좀 느릴 텐데 이렇게 아마도 조금 가능한 부분들은 설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설치가 되고 있네요. 단지 여기서 한글 폰트가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이제 깨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고요. 한글 폰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터미널을 열어본 상태입니다. sudo apt 업데이트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sudo apt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패치드 그 169MB가 되어서 진행됐고요. 2분 정도 걸렸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패치가 됐지만 그 뒤에 추가적으로 리딩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운받았던 것들을 패치가 끝났기 때문에 언패킹 해가지고 그러니까 패키지를 풀어가지고 그 내부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아래 친절하게 이 진행 표시가 되는 우물 정자가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채워지면은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DONE 완료되었다.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udo apt install 폰츠입니다. 폰츠고요. 어떤 폰츠냐면 나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눔 폰츠가 있어요. 그래서 폰츠 대시 나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9메가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제 이걸 하고 나면요, 이 나눔 폰츠를 활용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인풋 메소드가 나비라는 것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 위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타이핑했던 것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지우고 나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imconfig라는 것을 또 인스톨 해줘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다 완료가 됩니다. 프롬프트 상에서는 모든 것이 종료되었고요. 이걸 마친 다음에 이제 preference를 갑니다. 선호라고 한글로 번역 가능한데 여기 preference 이 선호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이것이 내가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input method로 가면요, 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나비라고 했습니다. 자, current configuration for input meth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imconfig 되어 있죠. 자, 그리고 do you explicitly select the user configuration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업데이트하고 싶지 않으면 no라고 하면 되고 yes라고 하면은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yes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한글이라고 있죠, 여기. 이 한글이라는 것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여기 XIM의 나비라고 나오죠. 설치했던 것이 이렇게 요소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자, 이제 한글이 아까 깨져 보이던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원활하게 네이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